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CPI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10일 날 4월 CPI 발표가 있었죠. 네, 그날은 이제 결과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는데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일단 패드워치에서는요, 7월 달까지는 현재 5.25 정도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긴축은 이제 의미가 없고 또 이제 이렇게 빨리 올렸던 이 긴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긴축은 이제 상반기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연준의 긴축은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그 유례 없는 빠른 긴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올랐던 적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재정 확대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이죠. 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둔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PPI를 보더라도요. 지금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물론 헤드라인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코어 부분이 조금 더디게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방 추세로 방향을 잡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코어는 이제 뭐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식품하고 에너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식품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헤드라인 CPI에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게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서비스 분야잖아요. 이 서비스 분야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 발표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어렵게 했던 이 임대료, 그죠? 이 주택 관련 비용도 처음으로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향후 이제 5월, 6월 CPI가 발표되면은 이 추세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별로 보게 되면요. 뭐 설탕이라든지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재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콩, 커피, 그 다음에 옥수수, 아연, 그 다음에 유가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운임 지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것 역시 지금 계속 떨어져서 거의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븐이라는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있어가지고 이분의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9일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PI 발표되기 하루 전날 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PI는 어차피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전년 대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떠한 특정 상품이나 그런 재화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고차 가격이 살짝 반등했다든지 아니면 원유가 살짝 다시 반등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전월과 비교해 봐도 네,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사실 좀 많이 내려왔다가 최근에 살짝 좀 반등했습니다. 최근에 뭐 집값도 살짝 반등했었고요. 이게 무슨 일시적인 저는 뭐 영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계절적인 요인 또는 뭐 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동안 그것에 대한 잠깐의 반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긴 추세로 봤을 때는 변하지는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요. 여기에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펙에서 감산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다시 원유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유 가격은 뭐 한두 달 정도 그 70에서 8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식품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실제로 이제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에 피크를 찍고 M2 통화량은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거에 따라서 시차는 조금 있긴 하지만 내구재라든지 비내구재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었던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이제 살짝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앞으로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가솔린도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을 보면요. 작년에 거의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70에서 8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향후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수요의 둔감으로 인해서 둔화로 인해서 원유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게 CPI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도 렌트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고 물론 최근에 이것도 뭐 살짝 반등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뭐 렌트 가격도 여러분들이 전년 대비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레드핀이 어차피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렌트 비용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CPI에는 보통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잡히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후행 지표를 참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CPI에서
조금씩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5월, 6월 정도 지나면은 확연하게 임대료 부분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오르니까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집을 사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다. 그죠? 당연히 그래서 수요가 둔화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역시 임대료도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비스 비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무슨 뭐 자동차 유지 비용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도 이제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도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도 좀 둔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어 이 CPI 특히 이 서비스 분야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용도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눈에 띌 만큼 줄어들진 않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확실하게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어 CPI, 이제 서비스 분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헤드라인 CPI는 작년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어 쪽이 내려가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이제 코어 CPI 서비스 분야 때문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물론 확연하게 확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피크를 찍고, 드디어 하향되는 추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예측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하향 추세로 들어가면 이게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우려, 그것을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이래서 더 이상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고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조금씩 관점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경기 침체의 어떤 그런 상황이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2023년도는 이제 그러한 과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올 초에 반도체하고 빅테크 위주로 주가는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빅테크나 그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좀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은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언제 이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이제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는 뉴스들이 있는데 어, 뭐 어느 시대나 그런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시고 시장에 오랫동안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시장은 반등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